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 날 23일 날 데일리 마감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던 것을 오늘 두 가지 영상을 어제 오늘 이어서 맥락으로 두 가지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이어서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으로 이번 주 내내 어저께 제가 월요일장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 시작됐다 했는데 지금 반도체 주들이 개별 종목들이 난립니다. 지금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구간이실 것 같고요. 중소형주 흔히 말하는 뭐 스몰캡이나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도 반도체 IT 쪽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 대비 되게 쏠쏠하게 재미를 보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쪽을 택하시지 않거나 종목을 잘못 택하신 분들은 정말 그지 같은 장세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제 채널을 항상 주린이 여러분들 행보장이든 그렇죠? 하락장은 저도 대응을 못하지만 행보장 그리고 상승장 이런 장에서 결국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서 바텀업으로 피싱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채널인 만큼 어떻게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코스피 끝난 거 아닌가요? 코스닥은 좀 오르는데 제 종목만 안 올라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 아닌가 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반도체주 강한 이유 종목 장세 이미 시작됐다. 똑같은데요. 이거 보면 뭐죠? 이거 얼마 전에 그 삼성 팩 공장이죠. 오스틴 쪽 텍사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정말 극추위가 와가지고 공장이 닫고 뭐 미국에서도 NXP 그쵸? NXP 이런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공장도 셧다운이 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어저께였습니다. 르네사스에 대한 화재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르네사스 또 관련된 지진 계속 반도체 그게 뭐 차량용 반도체든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요새는 좀 비메모리식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쇼티지가 나서 너무 힘든 와중에 계속 약간 지구 환경에 따른 그런 악재가 결국 공급을 더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가 올라가는 어쩔 수 없이 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Q도 수요가 상당히 넘치고 있는데 P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반도체 밸류 체인 그리고 IT 밸류 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들의 어닝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는 꼭 긍정적 흐름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뭐 현대차마저도 4월 달부터 생산이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은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결국 시장이 또 상당히 디프레스 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단점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가면서 어쨌든 기업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 어제 23일 기준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는 한 거니까. 일단 미국의 코로나 지원금 1조 9천억 달러 지급이 되고 있죠. 미국인 주식 투자하겠다. 뭐 동학개미랑 미국인이랑 뭐 노비노드 투자자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계속 어떤 갈 데가 없는 투자처를 찾으면서 주식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한국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만 폭스콘과 일본 니덱 손잡았다. 이거 전기차 얘기거든요. 전기차 연합군. 이거 왜 갖다 끼웠냐면 폭스바겐, 노스볼트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또 데일리 시장 때 좀 이렇게 썰을 푼 게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LG나 삼성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상당히 R&D를 그동안 열심히 했었고 품질 퀄리티나 이런 것들 물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께 뭐 배터리 발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은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연구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발화나 폭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리스크 통제가 안 되는데 신규 스타트업이 설립하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완성차 업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대만 폭스콘 일본 니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계속의 시장 계속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지만 전기차 시장이 요만했으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 커지는 시장에서 시장의 진입자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시장의 진입자는 엄청 많을 거고
실패자 나가리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먼저 들어왔던 애들이 세력이 커질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3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좀 힘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이 전기차 관련 주들을 담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넣어봤고요. 미국 기업들 4월 1분기 실적 발표, 그죠? 실적 관심 바뀌면 성장주라고 했는데 지금 뭐 미국채 금리에 따라서 금리 아래에 따라서 성장주가 꺾이고, 그죠? 뭐 가치주가 올라가고 경기 시클리컬리 올라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결국 실적으로 유동성에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국내 코스닥에서도 움직임이 반도체가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식 계좌 수 4천만 개 돌파. 이게 10만 원 이상이 입금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뭐 어떤 그 활동성이 있는 계좌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1년 만에 1천만 개, 올해만 지금 1분기가 안 지났는데 500만 개입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에 1천만 개가 터졌고 올해만 500만 개. 그야말로 급속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동안 정체됐던 게 작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천만 개.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한 5,200만 정도로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 집계되는 것만. 그렇게 했을 때 뭐 성인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1인 1계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식 투자 열풍에 제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좀 최근에 뭐 시장이 행보상되고 답보상태고 대형주만 사신 분들은 주식 괜히 했어 정말 이제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댓글도 달기도 했습니다. 매우 힘든 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지만 주식 시장인 게 사람의 참 피를 말리게 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통제,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셔야 되고 특히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신용 대출 이런 것들 제가 꼭 안 쓰라고는 안 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투자자로서 정말 필요할 땐 오히려 내버리지 극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주식 초보 투자자나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입하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지 말고 주식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투자 방식을 배워가면서 하시길 저는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 소비자 피해 상담이라는 게 누구 말 듣고 샀는데 누가 이거 좋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제 채널에도 항상 그 마지막에 코멘트 있지만 항상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뭐 그런 이익 났을 때는 그 사람한테 돈 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심을 갖고 주식시장에 일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야만큼 뭐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테마주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최근에 뭐 서울시장 또 그것 때문에 단일화 후보 때문에 뭐 테마주가 극성을 부렸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안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 초보분들이 정말 막 급등한 종목들 많이 따라가서 사고 누가 카더라 좋다고 하면은 바로 그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정말 주식 열풍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가 되셔서 우리 경제적 부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주식 투자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가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더라도 빚을 내는 건 좀 지양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별로 다 특성이 있어요. 저도 뭐 또 제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연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 투자는 건전하게 그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도행진 연기금 중후장대 종목을 샀다. 이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곳간이 비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 정말 경기 시클리컨이나 가치주 이런 것들 성장주 대비 저금리가 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오르고 나스닥이 막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 막 50% 60% 됐던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중후장대 중에서 HMM이나 페노션 이런 경기 물동량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거 최근에 주가 정말 좋았죠. 코로나 이후에 얘는 10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템버거 종목이었는데 정말 그동안은 업황이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얘도
기저 효과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런 애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면서 올해 최소 2분기까지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버림받았던 것들이 연기금이 그런 곡간들을 채워나가면서 매도세가 없으니까 이런 중후장대 업종이 최근에 많이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투자를 어떻게 보면 계속 시장의 매도를 무슨 50거래일 연속했다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잘하지 않았나. 근데 성장주를 계속 파는 거는 그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신작 실적 글로벌 3박자 모바일 게임 주식들 고고행진. 최근에 뭐 쿠키런 킹덤인가요?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계속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초딩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뭐 데브 시스터즈가 진짜 기업 실적이 악화돼서 이렇게 막 만 원까지 빠졌던 기업이 이렇게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템버거입니다. 템버거. 거의 3달 만에 아마 템버거 됐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 선제적으로 저도 발견하기, 저는 게임주를 사실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게임주라는 건 모멘텀을 한번 얻으면은 기본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는 어떤 캐펙스 투자, 뭐 이런 R&D 이런 게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 잘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이익만 정말 게임만 잘 판매가 앱에서 판매가 잘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저들이 잘 이제 현질이죠. 현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요새 초딩들 또 부모에게 부탁해서 막 그런 것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주들이 상당히 고공행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 게임주를 왜 말했냐면 지금 반도체도 결국에는 뭐 성장 그리고 실적 그리고 글로벌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분명히 숫자가 받쳐지고 성장이 보이는 것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시장은 1월 달부터 지금 약 3월 말까지 거의 2개월 이상 행보를 하고 있지만 종목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종목에 따라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도 갖다 넣어봤습니다. 자, 르네사스 얘기해볼까요? 손실 규모가 월 1.6억 달러라고 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뭐 한 달이 아니라 3달 가까이 또 중단될 수도 있다. 지금 삼성의 텍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뭐 다시 가동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어느 하나만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만 화재가 났어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되게 밀접하게 반도체 제가 EUV 공정 설명하면서 뭐 8단계 공정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나게 반도체 공정은 복잡하기도 하고 서로 밀접하다 보니까 단순 일부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동 중단 불가피가 될 것 같고요. 공정서 생산하는 게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3분의 2 뭐 자동차 메이커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칩 공정 부족 사태의 영향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불과 3개월 전 대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변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때만 해도 코로나 기저효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분기만 이렇게 또 거의 200억 달러 가까이 올라간 거는 이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어제 보니까 가격 인상을 또 4월에 최대 30%, 뭐 15% 미니멈에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공급 쇼티지인데 수요는 넘치고 그죠? 수요는 넘치고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가격을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가격 많이 올린 것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반도체 공급은 전반이 줄줄이 인상입니다. 지금 D램 뭐 D램이 아니라 비메모리, 낸드 뭐 이런 쪽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비메모리 쪽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수급 불균형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21년 반도체 시장 규모 아까 여기 이거 550조 넘을 것으로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에서 언급을 했고요. 좀 전에 르네상스 얘기했지만 미국의 텍사스 한파가 일면에서 배경에서 보여줬죠. 일본 한 달 전에 또 지진이 있었어요. 이게 르네상스 연결된 거고 이번엔 화재. 그래서 이 오스틴 공장은 거의 텍사스에 있는 거 한 달 이상 셧다운이 됐고요. 일부 가동됐어요. 일부 이것도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드 컨트롤러 이거 디램 쪽 말고 낸드 컨트롤러 수급 차질이 생겼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가격은 인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TSMC에서 가격 인상하고 반도체 쇼티지 현상 단시일 내 해결이 가능할까요? 단시일 내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굵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걸 통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스믹 그죠? 이런 거 하웨이 이런 거 제재했었던 거고 통신 쪽도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굵기에 대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공장을 뭐 해외 기업들을 뭐 이렇게
유치해서 어제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뭐 15년간 세금 감면해주겠다 막 이런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만큼 미국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부단히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정말 10년의 기술을 땡겨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옛날에 그냥 단순히 PC랑 핸드폰 이런 것만 노트북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5G,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공급이 확대되어야 보니까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계속 쇼티지 발생하니까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이런 쪽은 거의 다 비메모리 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펜리스, 파운드리 업체가 완전 호황이고 TSMC가 마치 부탁한 거를 수탁 생산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아닌 거의 갑적인 슈퍼 갑인 을이라는 거죠. 자, 판가 전가력이 없는 회사는 버려야 된다. 반도체 그럼 뭘 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결국 이 가격들이 반도체가 피가 올라가면 이 가격력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야 됩니다. 이게 같이 못 올리면 결국 여기만 올라가고 여기는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자, 중국은 이미 타기업들이 하웨이 공백을 메웠어요. 오포 뭐 이런 애들이. OLED 수요가 지금 넘쳐나가고 있어요.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고 애플마저도 지금 이제 12 이후 모델부터 거의 OLED로 채택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AP나 RF 이런 칩 생산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주주총회 때 이례적으로 스마트폰 공급 차질 언급까지 얘기한 그런 팩트 아닌 팩트가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서 뭐 디램 가격이 그동안 2017년, 18년에 호황이었다는데 이번에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호황이다. 이게 아니에요. 디램, 뭐 낸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 여기에 비메모리, 이 빈메모리 쪽에 대해서 특수한 쇼티지가 계속 발생하면서 너무 많은 반도체에 대한 정말 슈퍼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이게 단순히 1, 2개월, 뭐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종목은 그럼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어제 적었는데 여기다 종목도 적으려고 했는데 뺐어요. 너무 민감해 보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혹시나 보시는 분 중에 또 바로 따라잡을까봐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은 그게 그날 뭐 좋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이 시점에서도 좋다는 걸 분명히 그 날짜별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종목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정말 막 며칠 올라온 상태에서 이 영상이 나가고 다음날 잡으신 분들은 또 단기적으로 고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시점은 못 잡아드려요. 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시라고 저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종목의 어떤 포인트 매수 타이밍, 뭐 메이드 타이밍 이런 거는 제 채널에서는 말씀 안 드린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배제, 압박 카드 이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첨단 기술 걸기 이번 양해에서도 빅배치였어요. 그래서 뭐 5G, 그죠?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중국도 이 혁신 산업 이게 심천 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여기도 미국채 금리 이거 R이 올라가면서 심천 시장에 더 많이 때려맞긴 했어요. 한 마이너스 15% 정도 고점에서 CSI 300 기준으로 시가총액 큰 것들 이런 것들도 거의 마이너스 18% 정도 지금 중국 시장에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도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중국도 큰 그림도 안정을 취해야지만 결국 신성장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계속 이번 양해에서도 빅피처를 보여줬다는 거. 자, 근데 중국이 미국에서 뭔가 제재받고 뭐 넴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KLA, 탱코 뭐 이런 장비 업체에 미국에서 뭔가가 그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생산하면서도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대만만 TSMC만 이용하고 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리고 TSMC도 지금 중국에게 미국 입장에 미국을 약간 눈치 보면서 약간 선긋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중간재 공급을 하는 국가에서 많은 기술과 소재, 장비 수급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지금 기술력이나 지리적이나 어디가 가장 좋죠?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기술력이 최근에 장비주들 보면 중국발 원래 수주 있었던 기업들 보면 실적이 매출이나 수주나 중국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시들 보면은 기술력 있는 소재, 장비 부품 그리고 이거 소부장 있잖아요. 소부장 일본가에 2년 전부터 나왔던 소부장에 대해서 국산이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뭐 히타치나 뭐 여러 가지 일본의 기업들을 썼던 것들도 국산 장비나 소재 쪽으로 상당히 많이 체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퀄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 뭐 심지어 일본 이런 쪽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근데 ROE가 높으면은 제가 보기에 금리는 지금 정말 무슨 5%, 4%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뭐 3%도 좀 위험 레벨이긴 한데 지금 이거 그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고 기준금리가 0에서 0.25%가 3%까지 올라갈까요? 2024년까지 예를 들어서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이 금리에 오히려 부담 안 가지고 종목을 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 얘기는 거의 다 지금 드렸고 분기 연간 영업이익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뭐 단기순이익은 일회성 이용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영업이익 단은 항상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단일 회사로서의 매출 비중보다는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시는 피킹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도별 코스피 순이익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게 2017년에 정말 높았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게 코로나로 완전히 꺾였었고 19년에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게 꺾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19년에 18년에서 19년 되게 장이 안 좋았다가 코로나 20년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지금 기저효과를 더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올해 지금 이거 예상 순이익 138조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거 150조가 넘어야지 사실 2Q까지 계속 성장할 텐데 1Q는 성장이 기저효과를 확실하게 되는데 2Q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인데 어쨌든 모두가 오를 때 먹는 것보다 지수가 행복할 때 먹어야 돼. 이거를 왜 제가 갖다는 이때는요. 어떤 걸 사서도 먹었습니다. 대웅주가 그리고 작년처럼 뭐 바이든 당선 이후에 코스피가 거의 2200에서 3200으로 세 달 만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11월, 12월, 1월 세 달 만에 올랐어요. 이러니까 대웅주 갑자기 겁 없이 그냥 주식 투자 안 해주신 분이 그냥 시장에 들어와서 뭐 현대차, 네이버, 막 카카오, 삼성전자 사니까 다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지 알아. 그러신 분들 주변에 이번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 쉽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드신 분들은 결국 다 내뱉게 돼 있습니다. 내뱉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이익상보다 하락 컨센이 늘어나고 뭐 작년 폭등하셨던 경기민감주 아까 얘기 드렸던 연기금이 이쪽으로 많이 샀어요. 시클리커 이런 쪽. 그러면서 시장 대비 올해 또 아웃퍼폼을 연기금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주를 다 차고 이런 쪽을 사고 있다는 수급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연기금이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 이거 IPO 얼마 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해서 뭐 따상상상 뭐 이거 바라면서 뭐 장에서 20만 원 사신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이 가진지 모르겠어요. 공모가가 4만 얼마, 5만 얼마인데 20만 원에 산다? 따상을 해도 그 가격은 아니잖아. 근데 왜 장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사시나요? 시장에 정말 좋은 종목 그리고 타이밍 이거 상장 이후에도 보고 사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결국 조급증이 불러일으킨 그래서 뉴스에 보면 막 죽고 싶다 뭐 나 이거 돈 다 잃었다 뭐 이거 주식 해야 되냐 막 이러신 분도 있어. 주식 다 처음 해보신 분들입니다. 제발 그렇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역시 말씀드린 반도체 밸류체인 즉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게 미중 무역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반도체 굵기 쪽으로 지금 가면서 중국 쪽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오늘 나온 인텔 소식도 있지만 그쪽에 수혜를 받는 것들도 장비주거든요. 그게 선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 있는 종목들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도 사실 이거 중국 쪽에 그 치아 임플란트 이런 쪽 실적이 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지금 이 적힌 것들 보면 웬만하면 실적 다 좋은 것들만 일단 적었는데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사라는 거 아니고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고 제가 계속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왜 계속 오르고 오히려 시장은 3200에서 떨어졌고 코스닥은 좋죠. 지금 950선 다시 회복했으니까. 근데도 코스닥 1000대보다 왜 주가가 더 높은지 다 이유가 기업의 숫자로 그리고 성장성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아니고 어제 했는데요. 이거 오늘 영상도 올리겠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금리 움직이면 이제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1에서 1.5% 올릴 때는 50%가 오른 거지만 1.5에서 2.0%가 가면 30%입니다. 즉 변동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1분기 시장 컨센 하나둘씩 이제 나옵니다. 3월 말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 1분기 실적 4월 중순부터 나와요. 삼성전자부터 또 출발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움직임이 당연히 halv해지는 거고 이게 1큐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4월 지나고 실적 발표 5월 달까지 가고 코스닥 5월 중순까지 그리고 또 5월 6월 지나면서 2큐로 연결되는 그런 실적에 대한 종목 좋은 것들이 계속 움직일 겁니다. 성인 1인당 주식 1계좌 아까 4천만 계좌 얘기 드렸는데 그죠? 이거 시장보단 개인들의 중장기 투자의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아까 단타 뭐 추세매 뭐 있잖아요. 뭐 추세매매 뭐 톡방 뭐 이런 거에 제발 이끌리지 말고 투자를 제대로 이번 기회에 다치신 분들도 주식 투자 만약에 정말 안 하실 거 아니면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시장을 좀 읽고 정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절대 급해서 돈을 딸 수 없습니다. 요새 보면은 한 달 만에 2, 30%가 그죠? 막 났었어요. 11월, 12월, 1월 올해. 근데 2월, 3월 들어서 5%도 힘들고 그죠? 이거 샀던 것들 갑자기 다 내뱉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좀 비정상적인 시장의 급등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그게 왜냐? 주식 투자 1년 동안 했을 때 정기예금 만약에 하시던 안전 투자자 분들은 물론 리스크는 주식에 있지만 지금 1%도 안 주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만약에 10%를 먹었어요. 이것도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작년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10%가 적을 수는 있죠.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만약에 3천에서 행보해서 잘 가서 3,500 갔어요. 그래서 15%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20%를 내 계좌 수익률 올렸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종목은 무조건 내가 산 거 더블. 그리고 나는 절대 손실 보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주식 투자는 무조건 100점, 100패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급함 버리시고 너무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월 동시만기일이 3월 11일인가 그랬어요.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두 번째 목요일. 자, 연기금의 코스피 코스닥 확실한 매도 매수 흐름이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연기금 이제 매도 멈추겠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확실히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하루만 빼고 매일 200억에서 100억 사이 사고 있어요. 오늘 200억 넘게 샀고 그만큼 코스닥가 계속 강세로 이끄는 수급의 주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에 연기금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 붙어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사요. 또 1조 넘게 막 사고 하는데 이거 매우 좀 잘못된 생각이고 대형주가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발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뭐 이름 있는 기업, 뭐 삼성, 현대, LG를 사면 무조건 뭐 안전하고 안 깨져. 근데 개별종 어디서 듣보잡? 듣보잡이 아니죠. 실적이 아까 그렇게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어떻게 듣보잡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 소개했던 TCK 같은 경우는요. 몇 년 동안 YOY, QOQ 성장 계속했던 회사예요. 이거 싱린이라고 해서 커츠 그 이제 반도체 웨이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전공정에서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저는 삼성전자보다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름, 네임 밸류가 좋다가 아니라 그 기업이 뭘 하고 기업의 사업성,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그리고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기업의 네임 밸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성장 바이오 종목들 제가 오늘 뭐 매드팩트 이런 게 정말 많이 깎였다. 오늘 노무라증권 뭐 이렇게 리포트 나오면서 또 오르긴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바이오는 근데 숫자는 안 나옵니다. 숫자는 대부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다 고밸류죠. 제약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정말로 심층 있게 짚고 잘 알아야지 들어가셔야지 반도체처럼 쉽게 숫자에도 안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누가 좋더라 해가지고 투자하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ST팜이 제가 작년에 6만원대인가 종목을 올렸었는데 아마 11만원 갔었죠. 이거 아마 100% 정도 수익 났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 사신 분은. 근데 이게 다시 얼마 전에 6만원대 왔죠. 지금 오늘 뭐 8만원대 중반인데 이 가정에 여기 사고 여기 팔고 여기 다시 사고 여기 팔고 이랬으면 얼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시뮬레이션 소설 쓰는 겁니다. 여기 샀어요. 저 같아도 여기 11만원에서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안 팔았을 것 같고 다시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좀 이상해. 그럼 중간에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저도 고점에 못 판다는 겁니다. 그건 신이에요, 신. 이렇게 팔았으면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오히려 중장기적 가지고 가신 분은 오히려 돈 있으신 분은 다시 내려왔어. 근데 이 종목은 진짜 체크해보고 괜찮아. 이건 진짜 성장이 확실해 하면 여기서 더 샀겠죠. 더 사고 다시 왔지만 지난번보다 수익률이 적지만 물량은 많아졌을 거고, 그죠? Q는 많아졌을 거고, 이 주식의 가치 P만 올라가면은 결국 밸류만 올라가면 더 많은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 매매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리의 효과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매매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뭐 사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저점 고점을 잘 매매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진짜 더 계좌가 시드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알려면은 정말 촉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테판 뭐 티스케 이런 거를 그냥 좋다 이런 걸로 일부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채널에 이미 종목들을 한번 작년에 올린 적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티스케는 올린 다음에 한 두 배는 간 것 같은데요. 9만원, 8만원대 올렸으니까. 근데 하여튼 기업들을 보는 안목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개발 중 움직임이 특히 반도체 쪽이 정말 이게 쉬운 그런 어떤 단기간의 움직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 24일 영상 반도체 쇼티지 아닌 인텔 얘기로 이어서 조금 이따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